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재판 계속 진행 네. 중에 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체 응답하지 않은 가운데 경찰에서도 6월 5일 내일 내일 나오라 그런 거죠. 예. 부름을 일차 했고 통보, 예. 그리고 이제 내일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나가겠다는 거죠. 네, 뭐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안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씨의 사고 방식 안에서 경찰이라고 하는 세계관은 없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평생 검사로 살았던 그의 인생에서 경찰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네.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와 별건으로 지금 어떤 혐의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발로 가서 무언가를 조사받는 모양새는 내지 않고 차라리 무언가 탄압받는, 사실 그 탄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제 그렇게 모양새를 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이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윤석열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 너무 웃긴 거예요. 누가 봐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본인이 그렇습니다. 피의자로 구성이 다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성훈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거를 예. 대통령이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했다고 진술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척동자도 알만한 말도 예. 안 되는 변수인데 그런 예. 식으로 하면서 어. 나는 이 범죄의 혐의자가 아니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 비화폰 삭제 지시한 부분도 예. 경호법상의 여러 개 위법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네. 이 부분도 내가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 네. 나는 소환 조사는 아니고 서면 조사면 받는다는 취지로 답을 하는데 이거 경찰이 특검하기 전에 예. 반드시 체포영장을 집행해가지고 우리 법이 살아있다,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걸 전 국민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상부가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거짓말이 한두 개가 상부는 대통령이 아니라서요. 아니라 국방부 장관까지다. 뭐 사실 헌재 재판에서 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요원이라고 했던 거짓말까지 했던 분이고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그 일관성에서 봤을 경우엔 거짓말 세계관에서는 아니 그도 정말, 있다 일관성이 보이는데요. 그 서정욱 변호사라고 이제 예.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분이 MBC 라디오에서 했던 인터뷰를 보면 아직도 100%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완전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진짜 근데 이분한테 현타가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그런 세계관에 있도록 놔둘 수는 없는 곳이고 그 부인도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서 김건희 씨가 비공개로 하면 내가 나가 줄게 뭐 거의 이런 태도 아닙니까 지금. 부인도 지금 혐의가 여러 가지 한두 언론 개냐고요.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구성되는 게 많은데 이분이 네.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의견서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범죄 구성 요건이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법리적으로 이게 무혐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 안 차가지고 김건희까지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김건희의 범죄 혐의라는 것은 일단은 수적으로 윤석열보다 더 많을지 모릅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다가 네. 지금 특히나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왔던 여러 공천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려면 뇌물죄가 구성이 되려면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자당의 공천, 여당의 공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죄가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법꾸라지 같은 면모를 여러 개로 보이려고 하는데 그게 설득력 있는 법리 해설이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누가 믿습니까? 네. 검사가 전형적으로 믿겠습니까 이게? 사법농단 때 네. 그 네. 양승태를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주장했던 바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하지만 뭐 이제 김건희 씨는 그 직권남용 혐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갈 수는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윤석열 씨의 어떤 그 세계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모습이 언제 깨질 것인가라고 질문하셨는데 네. 저는 김건희 씨가 구속되는 그 순간 윤석열의 세계는 깨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누가 거기- 먼저 갈 거라고 보세요? 누가 먼저 구속될까? 김건희 씨를 먼저 구속 예, 영장을 치지 구속을 않을까라는 영장을, 생각이 예. 들고요. 예. 여튼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의 재구속 영장이라고 하는 것도 직위원 판단이라는 게 있고 네. 뿐만 아니라 나머지 혐의들도 약간 이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뿌려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수사가 좀 더 많이 되어 보이는 김건희 씨는 검찰에서 먼저 영장을 치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지금 그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직위원 판사 관련된 건데 그 이분 개인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선 멈춤, 일단 멈춤 상태예요. 이것도 좀 이대로 그냥 가는 건지 법원 내부에서
이런 분한테 그냥 내란 재판을 맡겨서 갈 건지 조사를 해서 끝내든지 네. 되게 그 어정쩡한 그렇죠. 상황이 네.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이런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 상황에서 재구속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렇죠. 경찰이 네. 심지어 이제 그 소환장을 보내는데도 불응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제 집행해야죠. 해야죠. 해야죠. 네. 뭐 할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검 어차피 그 출범할 거여서 특검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야, 근데 특검을 기다리면 과연 오히려 이게 해결이 자기들이 될까요? 더- 지금 보니까 특검은 어쨌든 간에 마지막 선택이었던 것이고 특검으로는 용서받을 일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착각 중에 착각이 아닌가 싶고 아직도 네. 이제 과거에 보니 검찰총장을 했다는 그 네. 인식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네. 누가 특검이 되더라도 검찰 출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에 대한 선체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과 가까운 검사 출신은요. 특검 안 시킵니다. 일단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네, 부분들은. 꿈 깨셔야 됩니다. 꿈 예. 깨야 됩니다. 예. 정말로 더 악랄한 분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예. 지금이라도 빨리 경찰 출석하시고 예. 와이프 검찰 출석시키는 게 예. 그나마 싸게 맞다. 맞는 길이다 싸게 설명드립니다. 맞는 길이다. 아유, 참 답답하다. 그놈의 현실 인식은 언제나 돌아올까 참 그렇습니다. 11시 5분인데 요거만 하나 짚어볼게요.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미문화원 1985년 미문화원 점거 사건이 또 그 첫 번째 질문이었던 예, 모양이죠. 예. 근데 이것도 이제 기자가 좀 준비가 부족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러게요. 보세요? 예. 근데 뭐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기 방어를 충분히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하버드대 나온 미국 변호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다. 김민석 하버드대 나온 미국 변호사. 저도 미국 변호사인지 몰랐거든요. 변호사 그래요? 자격증이 있었구나라고 네. 하는 걸 근데 처음 그 알게 돼서. 미국 가서 미국 변호사 따온 사람들 많아요. 예, 근데 근데 그게 주마다 쉬운 일이 다르잖아요. 아닌데. 변호사 자격이. 예. 네, 여튼 이제 그 어떤 본인이 친미적,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반미라고 하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은 맥락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물론 뭐 폭력을 다 옹호할 수는 없지만 5.18 우리가 지금 계엄을 겪고도 이 2024년 12월 3일에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정말 사람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지금처럼 언론이 전혀 막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때 언론 아무렇지도 다 않게 통폐합시키고. 거짓말을 하는 게 다 통하던 때였거든요. 이제 그 어떤 절박함으로 했던 행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맥락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좀 빠져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진짜 기자들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옛날 문법대로 그냥 갔다가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게 된다. 네. 그래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더라도 진짜 제대로 준비해서 상대방이 악소리도 못하게 딱 그런 질문을 해야지. 맞아요. 네. 안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비판을 받게 되는데 이번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문화원 정권농성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김은지가 잘 설명했지만은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네.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대체로 과거에 이제 굉장히 극우적인 유튜브에 중독되신 분들 결국은 미국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고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방식의 소통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질문할 때는 그래도 우리 사회 공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 세계에서 치우친 분들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찰의 바탕 위에 질문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18 광주가 터진 겁니다. 네. 그리고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된 거예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총칼에 의해서 우리가 다 화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속옷만 입은 채로 팔이 뒤로 묶여서 어디론가 끌려가서 내 누이가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유도 몰라요. 도대체 전두환이가 네. 왜 그때 저 기관총 사격을 통해 물론 이제 본인은 그거 끝내 밝히지 않고 네. 그냥 죽어버렸지만 헬기 사격, 네. 그 누가 기총 사격 헬기 사격을 네. 시켰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근데 누군지는 아는 거예요. 네. 온 국민이. 이런 사실을 그렇죠. 그때는 알릴 네. 기회가 없었어요. 네. 어디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언론사가 불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그때 이제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그럼요. 정권 찬양하는 것만 아니, 보도되던 북한이 했다. 북한이 네. 했다. 뭐 이런 네.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광주를 알고 있는 대학생들이 이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수단의 한 방법으로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주축이 됐던 게 이제 그 김민석 하버드대 나온 미국 변호사. 이후에 하버드를. 네, 그때는 네. 서울대 학생이었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이런 국무총리 후보자가 된 건데 이 역사적 맥락을 전부 거세하고 당시 미문화원에 가서 저 옛날에는 방화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네. 농성하고 이랬는데 당신 반미주의자 아니야? 미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니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역사의 맥락도 모르고 왜 그렇게 된 건지도 거세하고 아주 단순 표피적으로 질문을 그러니까요. 하니 네. 그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네, 우리 기자들도 역사 공부하고 근현대사 잘 알고 똑바로 질문해야 욕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뭐 미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 잘 질문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언론도 권력의 사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잘 준비해서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서로 소통해야 좋은 나라 함께 만드는 그렇죠. 하나의 네. 역사의 주축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예.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그 하고 싶은 말을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죽 되게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은 샘표. 1시간 동안 방송하다 보니까 까먹었을 것 허기지네. 같은데 네. 샘표 밸런스 밸런스죽. 굉장히 맛도 좋고 제가 지금 1시간 지났는데 공복이 사라졌어. 배가 영양도 충분하다. 오늘 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얼른 진짜.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광고 요정 우리 저 구계영 기자 너무 감사하고요. 김은지 기자님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예, 두 분이 함께 계셔서 언제나 든든하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